시간이 되었으므로 구리시 국회의원 기호 3번 국민의당 정경진 후보 초청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정면에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대여 국민 바로 시간 관계상 이하 예식을 생략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20대 4.13 총선 구리시 후보자 초청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대담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에 의거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대담은 사회자 질문과 후보자의 답변으로 진행됩니다. 토론회는 녹화 방송되며 녹화본은 선거법상 편집되지 않은 상태로 본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또한 요약해서 본부에 기사로도 보도될 예정이오니 이 점 후보자들께서는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담에서 후보자가 발언하는 흑색 선전, 상대 후보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은 공직선거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며 책임은 후보자에게 있습니다. 비방, 흑색 선전, 허위사실을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당청객께서는 정숙을 유의해 주시길 바라며 토론회와 방송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강제 퇴장할 수 있습니다. 대담은 후보자 정견 발표, 사회자 질문, 후보자 답변, 그리고 후보자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부 후보자 대담이 개최될 수 있도록 무신양면 지원해 주신 본부 서강현 회장과 편집 자문위원회 감사를 드리며 후원해 주신 기업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부는 구리시 4.13 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 시장의 모든 후보들에게 지난 27일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참여 여부를 밝힌 후보들에게 대해서 대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공통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기호 3번 국민의당 정경진 후보는 이번 4.13 선거에 출마한 이유와 정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당 기호 3번 정경진입니다. 제가 이번에 20대 4.13 총선에 참석하게 된 이유는 한국 정치가 87년도 이후에 소선거구제가 진행된 이후로 양당 간의 적대적인 대립관계가 지속됨으로써 이런 문제가 한국의 정치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생각에 이르러서 정치가 바뀌어야 경제가 바뀌고 한국 사회가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어서 이번 4.13 총선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리 지역에는 오래된 지역 정치인들이 오랫동안 정치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새로운 판가리가 됨으로써 구리에게 활력을 심어주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끝났습니까? 네, 끝났어요. 네. 자, 다음으로 정경진 후보께서는 주요 공약과 그 외 공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정경진 국회의원 기호 3번 정경진은 먼저 국가적인 공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사회가 200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저출산 고령화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는 노력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IMF와 세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세계 내지는 한국에서 경제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고착화되어 있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양극화를 극복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두 번째 화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지금 남북한이 적대적으로 대립하고 서로 비방하고 그러는데 이 남북한이 공존하고 공용해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저출산 고령화된 사회이고 이
복지 정책들이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있는데 복지 정책에 대해서 좀 더 혁신적이고 담대한 구상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리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토평동 지역에 있는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가 조속한 시일 내에 완성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동근흥 주변에 발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동근흥 세계문화유산 도시, 세계문화유산인데 이 동근흥 주위에 우리 어떤 복합 문화단지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와 문화가 서로 융합하는 복합 단지를 만들어으로써 구리가 좀 더 인문학적으로 풍부하고, 그리고 구리의 브랜드가 좀 더 다른 도시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재개발 산업들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조율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국민들에게, 구리 시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다가올 문제가 교통난 그리고 주차난인데, 교통난 주차난에 대해서 구리 상가 지역을 돌아다 보니까 이 여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관 중에서 좀 장사가 좀 잘 안 되는 여관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들을 좀 매입을 해서 상가 주위에 주차 공간들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51사단이 이제 이전을 하게 되는데, 51사단 이전 부위에 국립 화상센터나 혹은 국립 재활센터 등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구리가 좀 더 자연 친화적인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역 편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가장 핫 이슈로 떠오르는 게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라는 것은 후보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 후보님은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에 대해서 현행대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건데요. 여기에 대한 왜 찬성을 하고 왜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구리 월드 디자인 센터는 반드시 구리에 유치되어져야 마땅합니다. 이미 구리 시민들이 의견들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월드 디자인 시티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도 월드 디자인 시티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우리 구리 시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적으로 이 제조업 분야의 제조업의 생산력이 일정 정도 한계에 와 있습니다. 세계 어느 정도.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이 앞으로 한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경제 이외에는 탈출구를 찾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발맞춰서 볼 때 구리 월드 디자인은 사람의 창조성을 가지고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에 부합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월드 디자인 시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구미하면 섬유 도시라는 그 브랜드 어떤 파워가 있는데, 우리 구리는 아직도 좀 부족하지만 그 브랜드 파워, 도시 브랜드 파워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드 디자인 시티가 건설됨으로써 구리하면 디자인의 도시 하면 구리라는 이런 인식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좀 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청년 일자리들이 많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들이 구리 지역에서 만들어지게 된다면 구리 지역 경제도 물론이고 세수 확보도 일정 정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는 지역의 어떤 개발 경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산업의 어떤 부가가치 측면에서 사람의 창조성들이 발휘되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고, 앞으로도 그걸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가 성공하면 11만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는데, 후보님께서는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인 11만 명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과다한 측면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1단계로 구리 월드 시대스 완공이 되고 2단계로 다시 또 계속 추진을 하게 된다면 일자리 확충들은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뭐 몇만 명 이상의 일자리들은 창출될 거라고 하는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 11만 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 그러니까 사람이 가고 싶은 일자리가 사실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월드 시사이스트는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구리가 어떤 디자인의 도시로서 우뚝 설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충분하게 그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후보님도 뭐 익히들어 알겠지만은 구리시는 인사 적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위직 공직자들, 그것도 이제 유능한 공직자들이 구리시를 떠나서 경기도로 간다든지 아니면 자기 고향으로 전초를 신청한다 그러든지 이게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공직사회에서 줄서기로 인한 갈등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가 있을 때마다 구리시 공무원들의 내부 전산망을 들여다보거나 노조 홈페이지를 보면은 불만들이 아주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일하는 공직사회가 대우받는 그런 요구가 공직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후보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은 인사라 하면 항상 문제점들이 아마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이 지방자치의 수장을 뽑는 것은 결국은 인사권과 재정권을 맡긴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께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그래서 신중을 요구한다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사실 리더가 가지는 그 위치가 한 40% 정도의 어떤 그 발전을 기할 수 있다는 통계 자료도 있는 것처럼 리더의 중요성은 여기서 아무래도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인사적인 문제가 불평불만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숙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그 단체장 선거와 관련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어떤 불협화음들을 아마 존재하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개선할 노력은 결국은 정말 공명정대한 그 리더들이 이 후보로 좀 나오고 그 가운데서 선출되는 과정들이 먼저 필요하겠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한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국장급, 과장급, 일반 이제 한 3원급 이런 게 있는데 다면 평가라는 이제 이런 제도도 한번 신중하게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국장이 그 직원들을 평가하고 직원이 국장을 평가하는 다면 평가라는 걸 통해서 평가하는 것도 하나 염두에 둘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정책 운행자라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봤는데 정책을 기한한 그 어떤 그 직원 우리 저기 공직자가 있다면 그 공직자의 어떤 그 이력에 항상 그 들어갈 수 있도록 은행제처럼 그걸 가짐으로써 그 정책이 은행이 됐을 경우에는 뭐 몇 개 이상이 되면 뭐 이렇게 승진을 한다거나 뭐 이런 그런 제도들 도입도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리더십이라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기존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추진력과 그 빨리빨리라는 리더십 속에서 우리가 사실 어느 정도 발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과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지금의 앞으로의 그 리더십이라는 것은 공감의 리더십 그리고 관계의 리더십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기 그 지방자치의 단체장은 공감과 이 관계를 소중히 하는 리더십들을 확보해 나가는 것들이 인사적체 문제 내지는 인사 문제들을 초동에 좀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님 답변이 끝나시면 저를 잠깐만 한 번씩 이렇게 봐주세요. 언제 끝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시는 수년 전만 해도 실개천이 흐르던 자연하천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주차장이 좁다는 이유로 몇 년 전 수택동을 시작으로 해서 다 복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개발 때문에도 이제 복개를 해서 이제 그 노상 주차장으로 거의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실개천이 거의 묻혀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근데 도심은 썰렁하기 이를 데 없고 요즘 태어난 이제 그 커간 아이들은 실개천이 아닌 콘크리트 주차장을 보면서 자라나야 되는데 요즘에 건설을 보면은 좀 이런 환경이 트렌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리시는 또 특별하게 한강하고 이제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개천이 모두 매몰되거나 개발에 묻혀버리거나 붙게되어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데요. 구리시 주차장이 최근에 이제 구리 도시공사로 이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후보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좀 복개천들을 좀 원상 복구시켜서 실개천을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생각이 혹시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전에 질문과 유사한 부분인데 그 국가 경제 그 발전 단계를 보면 근대화 시기에서는 그 자연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용하기 좋은 방식으로 모든 개발을 했는데 그 방식이 하나가 지금 말한 것처럼 그 복개를 해서 거기에 이제 인간의 쓰임새에 맞춰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인간에게 편리할까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인간에게 사실은 득이 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면서 그 자연과 공존하는 그런 방향으로 어떤 정책 방향들이 사실은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즉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그 전에는 환경을 대상으로 삼았던 반면에 이제는 환경과 공존하는 측면으로 발전 전략들을 바꾸는 것들이 세계적 추세라고 봅니다. 서울 가까운 서울구만 해도 아시다시피 청계천이라는 그런 그 개천을 다시 복원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구리 같은 데도 실개천이 사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이 신문 측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참 굉장히 좀 기쁜 마음인데 실개천 자체를 복원을 해서 우리가 보면 그 노상 카페나 아니면 구리 어떤 명물 어떤 그 길거리 형태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기본은 치산치수인 것처럼 이 실개천이 있는 것을 복원을 해서 인간과 자연 서로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그 성장 전략에 맞춰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리고 이제 골목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개천 문제를 하나씩 좀 복원을 해서 우리가 좀 이 자연 냄새 나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다음 질문은 공익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지역 주민들과 청소년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면 주민자치센터 단위의 마을 기업이 탄생할 수 있고 구리시는 머무르고 싶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공익 일자리가 인근 남양주시에서는 상당히 활성화가 됐고 지원센터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리시는 사회적 기업이 양산이 조금 어렵고 좀 환경이 열악한데 이런 문제들을 우호적인 조례 제정으로 법과 제도권 내에서 사회적 기업을 창업,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우선 구리시에도 올해부터 이제 사회적 그 기업인 양성이라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늦었지만 반가운 일이고요. 저는 이제 새로운 사회를 위한 연구원 이사장으로 계속 있으면서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을 사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바르셀로나 축구팀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그런 사회적 기업 형태의 하나인데, 그리고 가까운 데서는 뭐 서울기업, 서울우유 같은 것도 이제 사회적 기업의 형태의 하나긴 한데, 우선 사람들이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들이 사실 많이 필요해요. 사회적 경제와 일반 그 경제에 있어서의 그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수익 창출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사회적 경제에서는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는 이중적 가치를 사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의 기본 핵심 가치는 믿음과 신뢰, 협동과 신뢰인데, 이 협동과 신뢰라는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 기업들이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을 해보게 됩니다. 그 사회적 유럽이나 이런 거 보면 사회적 경제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 정도까지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10%도 안 되고 한 1% 정도, 0.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특히 구리는 이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지역 부가가치를 늘리는 측면에서 아직 이제 걸음마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큰 시장과 그리고 큰 그 정부 속에서 사실은 시민들이 사실은 많이 소외받고 있는데, 이 시민들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는 좀 더 이렇게 더 좀 발전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라는 것을 좀 만들어서 사회적 경제 하시는 분들에게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경영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좀 더 제도적 장치들 같은 것과 함께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적 경제는 발전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 도시와도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도 좀 사회적 경제가 좀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토론회 당시에 장애인 대표로 나오셨던 기초장애인협회 회장이 질문을 하려고 했다가 토론회가 무산됐기 때문에 제가 대신 질문을 해드리는 겁니다. 경기도 과천, 광명 등에서는 교통약자 종합 이동센터를 만들어 놓고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이동보장구 수리라든지 대여, 그리고 중증 장애인들이 이동을 인력을 통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또 다른 시군에도 현재 군단위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그러나 구리시는 아직 이러한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후보님께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신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전부터 저는 장애인 단체를 사실은 운영해 왔고, 또 본인이 또 개인적으로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고민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질문 내용에서는 약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동구 보장 부분은 지금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지만 저희 미디어 인권 협회에서 사실 지속적으로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거고, 지체 장애인 단체에서도 좀 산발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조금만 장애인 단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이제 홍보가 좀 덜 된 부분들이 있고, 아름아름하는 차원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어떤 시에서 하나의 어떤 조금만 과로 승격이 된다면 더할 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데, 장애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장애인 시범거리라고 해서 장애인 시범거리 조성을 통해서 우리 이런 일반인들이 장애인들이 이렇게 불편한 점들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봄으로써 조금씩은 좀 가까워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우리 저기 장애인 복지관 같은 거 가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장애인들이 보행하는데, 그다음에 옆에 필요한 어떤 점자나 이런 문제들이 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일반화, 대중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겠고요.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제가 좀 알아본 바에는 구리에서는 일정 정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자리 하는 곳을 직접 방문도 해봤는데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이제 지금
일자리를 원하는 장애인과 일자리 수의 문제는 제가 아직은 좀 덜 검토됐지만 제가 본 바로는 구리시에서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문제에서는 제가 다른 후보보다는 더 열심히 더 관심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체육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장자대로는 구리 경찰서부터 해서 쭉 직선 차선입니다. 그리고 광폭 차선이면서도 주말에는 차량 소통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전에 한번 이런 추진이 있다가 이제 멈춘 적이 있는데요. 이곳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자전거 그리고 인라인도 즐기고 문화예술인들이 길거리 공연도 하는 그런 시민 광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후보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역시 이렇게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얻게 돼서 참 개인적으로 좀 기쁜 마음인데 원천적으로는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제 토평동이나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리 시정의 정책 방향에서 사실은 좀 많은 힘을 쓴 측면들이 사실은 있지만, 그러니까 그 정책적으로는 참 좋은데 우리 산호동, 갈매동, 그 인창동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그 수요 욕구와의 어떤 뭐랄까 비례적인 측면들도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이 그 광장 문화에 좀 많이 좀 익숙해 있으면 사람의 그 사유도 좀 자유스럽고 좋은 측면이기 때문에 그 교통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시범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 치지만 우리가 그 갈매동이나 사로동 그 기존에 우리 오랫동안 그 구리시를 지켜왔던 분들에게는 일정 정도의 문화 소외나 이런 부분도 아마 좀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근동 쪽에 이제 역사문화 복합단지를 생각하는 것도 언젠가부터인가 그 서평동 일대의 어떤 이 방향의 어떤 정책 방향이 많이 잡혀 있었는데 조금 균형을 잡아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는 좀 더 다른 동과의 어떤 비교를 해보면서 진행해야지만 그 자체의 아이들은 대단히 훌륭하고 충분하게 시범적으로 할 용의도 있고 참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체육 관련인데요. 후보님도 충분히 익히 알고 계실 걸로 판단을 하는데 구리시에는 체육관이 두세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체육관들이 동호회원들의 전유물로 되면서 일반 시민이 운동을 하려면은 동호회 눈치를 봐야 되고 예약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동호회 활동을 금지하고 순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이제 구리시청 홈페이지에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그것 때문에 문제도 많이 야기가 되는데요.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참 그래도 좀 난망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조기 축구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동호회 활동을 이제 해왔던 사람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국회의원 후보 출마자로서 현장을 좀 돌아보면서 지금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그 동호회 분들한테 사실은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겠느냐라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요일로 운영된 게 아니라 그 코트를 이렇게 한 코트 정도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실 해놨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동호회 입장에서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쪽에서는 동호회 분들이 운동을 하고 이쪽 한 코트에서 이렇게 운동하는 건 현실적으로 사실은 접근하기가 사실 어려운 측면은 사실 존재해요. 그런데 그 관리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일반인들이 그 이용을 하게 되면 그 좀 관리라는 측면도 사실은
좀 관리 주체가 되게 분명치 않아요. 그런 측면 때문에 이게 현실 논리적으로 보면은 일반인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격도 있고 권한이 있는데 그냥 개인별로 와서 쓰는 측면을 놓고 볼 때는 또 이 관리를 하는 곳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은 이것도 이제 무슨 요즘 이제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로 뭐 꼭 이윤하고도 관련이 없으니까 협동조합 형태로 해서 뭐 배드민턴 협동조합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그 지역 공동체 활동 일환으로서 그 동호회가 아닌 다른 형태로 참여해서 그 부분에게 좀 배당을 하게 된다면 그 민원 문제도 좀 줄어들 생각도 들겠지만은 이게 참 사실은 굉장히 말은 쉬운데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조화하는 과정 속에서는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 체육관을 이용하는 데서 불편을 없게끔 하는 부분, 불편을 없게 하는 측면에서 그 동호회 어떤 사업들과 같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하철 결례선하고 이제 구리선 6호선이 이제 들어오죠. 그리고 결례선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고, 다른 후보들에게는 이제 조기 착공에 대한 대책을 많이 물어봤지만은 후보님은 좀 시민단체 활동도 좀 하셨기 때문에 좀 색다른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인창동 쪽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좀 착공이 됐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인창동 윤서병원 앞쪽에 이제 교통량이 상당히 항상 많은데 그쪽이 좀 교통 대란이랄까 이런 게 이제 좀 우려가 되고 인근에도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비상먼지라든지 소음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시작이 된 민원이 많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 이것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창동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상가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좀 주로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교통 문제보다는 지역 주민들은 이 공사 때문에 그 영업이 좀 지장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교통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영업 문제도 일정 정도의 그 좀 피해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은 뭐 우리가 지금 교통문제에서 가장 좀 대중적인 사업은 뭐 여러분도 아시지 뭐 홀짝 운행이나 아니면 그 번호 운행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월화수목인데 이 부분들도 이제 지역 주민들이 어떤 뭐 총의를 모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그 상황이 어려웠을 때는 어려운 것에 대해서 탓하지 말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서로 모이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문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상권이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민과 좀 공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일 교통제도 좀 필요한데 여기 이제 인근 지역 단체하고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율 문제에 있어서는 쉬운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수택 3동 이제 그 토평동 이제 명물이 된 장자호수 공원 있죠. 근데 1차 공사만 돼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2차 공사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벌써 이제 수년째 그 상태가 되다 보니까 구리시에 시급히 해결해야 될 현안 문제가 되어 있는 상태고, 선거 때만 되면은 시장 후보나 시의원 후보들이나 국회의원 후보나 이걸 공약으로 내놓습니다. 그렇지만은 여태까지 지켜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의 아파트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토지주, 땅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토지주들의 불만은 거의 뭐 하늘을 찌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구리시는 계속 예산 타령만 하고, 예산이 생기면은 그 장자호수 공원에 보면은
별장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환경관광센터라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건립을 해버리고 땅은 묶어놓고 개인 사업주사는. 근데 이게 이제 아주 전형적인 전시 행정인데요. 혹시 후보님께서 국회의원 당선이 되신다 그러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문제입니다. 예산. 일단은 그게 수년 동안 지속되지 않은 거라면 반드시 임기 내에 해결을 해야 되겠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사업이 오르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본 정책을 피는 데 있어서 이 시민들과 약속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시정이든 국정 자체가 신뢰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약속은 해놓고 예산 배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난망을 표현한다면 이것은 리더십 확보에도 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기존에 약속이 되었던 사업이고 계획된 사업이라는 전제가 난다고 한다면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제 이 장자 호수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지역 미관 그리고 문화체육 활동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명물로서 자리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로가 마무리되지 않고 함으로써 어떤 그 사람 간의 어떤 갈등들, 주민들 간의 갈등을 통해서 어떤 지역 화합을 저해한다면 이것은 결국 좋지 않은 것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네. 구리시 전통시장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 시민들이 아실 때는 그 전통시장 있고 돌다리서부터 꽃게시장까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절반까지만 전통시장의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상인들은 이제 정부하고 경기도로부터 이제 수많은 혜택을 많이 갖고 있지만은 전통시장에 들어가지 못한 꽃게시장에 있는 상인들은 이것 때문에 역차별에 시달리면서 교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적으로 그 입법기관에서 좀 해결을 한다든지 상인들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네, 이 부분도 이제 사실은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이제 질문을 하고 그랬던 건데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에 포함되느냐와 아니냐에 따라서 이 지원의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꽃길 주위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가까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예산적인 어떤 소외 이런 측면들이 사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 두 가지 형태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저도 이제 오늘 남양시장 그 총회 안에서 그 조합원들과 얘기하면서 그 남양시장도 이제 전통시장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지금 개발이 늦었다는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들었는데 그 전통시장의 범위를 좀 확대하고 그 통합하는 방안들이 있는지 여부의 검토와 그 전통시장을 좀 늘려나가는 방안의 여부 검토도 좀 심도 있게 좀 제가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고 또 이와는 달리 전통시장이 아닌 일반 상권의 차원에서 그 꽃길 주위에 있는 상권의 독특한 특색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도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세 가지 방향으로 전통시장의 범위를 전통시장을 좀 넓히는 방안, 전통시장을 지정하는 방안, 그리고 전통시장이 아닌 다른 특별 시장, 특별 상권 형태의 방안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나눠서 좀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좀 공부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꽃길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은 가설 단계, 기획 단계인데 항상 거기 교통량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 꽃길 지하에 도로를 뚫어서 지하로를 통해서 이제 주차장을 확보하고 혹은 지하로 차를 통하게 하고 앞길을 위에 길을 이제 주차장 내지는 차 없는 거리 형태로 유지함으로써 그 상권들을 좀 상권에 좀 활력을 넣는 방안도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그 건물과 건물이 너무 가깝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좀 더 깊이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질문 역시 지난번 토론회 때 시민들이 좀 질문을 해달라고 접수가 됐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좀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구리시의 정치인들을 보면 선거 때면은 고개를 숙이고 지지를 호소하지만 당선되고 나면은 본인들의 권리만 내세우고 시민들과의 대화나 의정활동에 대한 브리핑조차도 없다. 그래서 시민들은 많이 궁금하다. 이런 질문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혹시 후보께서 당선이 되신다 그러면은 시민들과 오픈된 장소에서 열린 대화, 열린 소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정례적으로 할 수 있는 의정 활동에 대한 브리핑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는데요. 후보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물론 있습니다. 예, 제가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이제 사실은 그런 건데 지금 기존에 있는 여의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좀 크나큰 힘에 의해서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국민이 단순한 사년에 한 번에 뽑는 그런 요식 행사로 바라보게 하는 것은 정치가 너무 사실은 커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대부분들이 국민들이 주인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이익이라는 측면도 사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인이 좀 힘이 좀 적어져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은 국민들의 정서상 사실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만 해도 그 나라나 이런 나라의 기근이 있거나 질병이 있으면 임금이나 재상들이 받는 녹봉도 이렇게 줄여 나갑니다. 사실은 그 옛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기존 정치인의 권한이 사실 너무 많이 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줄여줄 필요가 있겠고, 저는 사실은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책상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로당을 다니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지역에서 그분들에게 막걸리 한잔하면서 정책의 행간의 의미를 물을 겁니다. 어떤 당에서 어떤 정책이 얘기되는데 그 정책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시민들이 생각하는 정책의 행간의 의미들을 좀 파악을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정책을 하는 정책을 필라고 저는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여의도나 어떤 국책연구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막걸리집에서 그리고 경로당에서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저는 많이 배워서 이것을 정책으로 입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정례 브리핑 이것도 사실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최소한 한 3일 정도는 저는 지역에서 일반 시민으로 같이 정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있는 정치인들에게 4년간 밥을 누구랑 먹었냐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4년간 밥을 지역 주민들하고 밥을 많이 먹는 그런 정치인으로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배우려고 제가 부족이기 때문에 배우려고 사실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많은 직역과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찾아가서 많이 배우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후보자가 당선되면 여의도에서 집중적으로 4년 동안 해야 할 일들과 구리시에 대한 전반적인 발전의 청사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한민국이 1998년인가 2004년인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우리나라가 2만 달러의 경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있었는데 한 10여 년간이 2만 달러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 정체된 원인은 이 정치가 국민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가 국민 속에 있지 않다 보니까 동굴 속에 있다 보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좀 더 새롭게 변해야 되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새롭게 변해야 됩니다. 제가 출마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미국 같은 큰 나라도 그 대기업이 60에서 70% 정도가 자수성가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한 20% 정도만이 자수성가하는 그런 비율입니다. 대한민국이 역동적인 사회인데 언제부턴가는 굉장히 동력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정치적 혁신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역동성을 그런 찾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치인이 특히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들이 좀 많이 줄여나가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큰 거 사실은 아닌데 우리나라는 유독 이상하게 정치인이 권력이 센 어떤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그냥 하나의 개인이고 사적인 영역보다는 국가의 공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어떤 그런 직능으로서 이해할 수 있도록 뭐 서구 유럽에서는 그런 것들이 종종 좀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부족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보편화되는 그런 정치 활동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전임 박 시장님이 구리의 어떤 제 나름대로는 근대화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처럼 구리가 좀 근대화하는 데는 사실은 이 일을 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태극기 도시, 뭐 고구려의 정신이라는 어떤 그 형식적인 어떤 브랜드화, 네이밍화, 평생학습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 좋은 건데요. 사실 이런 분들이 일반 우리 시민들에게 그 가슴으로까지는 시민들에게까지 다가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리가 좀 저는 좀 철학이 있는 도시, 특색이 있는 도시, 이야기가 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디자인 시티도 바로 구리가 특색 있는 도시 하나의 형태이고 동궁 주변에 제가 계획하고 있는 역사문화 복합단지도 바로 철학이 있고 이야기가 있는 그 도시의 특성에 맞는 그 공약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하면 떠오르는, 구리하면 그 역동적인 그런 특색이 있는 그 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정책의 중심으로 두고서 각각의 공약들을 실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가 좀 더 젊어지고 구리가 이야기가 있고 구리가 좀 더 따뜻하고 구리가 사람 냄새 나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보게 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후보자의 공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 지속 추진하고 동구릉 문화센터 건립도 있지만은 주 공약을 하신 게 저출산 고령화 해결 방안 그리고 양극화 격차 해소 그 다음에 남북한 공동 공영 정책 그리고 복지 정책 혁신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를 공약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 아닌 국가가 해야 할 일들을 좀 공약을 하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후보님께서 국회로 입성을 하시더라도 과연 이런 것들을 초선 국회의원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좀 의문점이 좀 남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뭐 토론회나 관련 그 간담회를 보면은 자꾸 구리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타 후보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언제부터인가 하는 그 지역의 어떤 그런 집중하는 측면들이 사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약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정에 대한 철학과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그 지금 현재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는지 여부가 국민들에게 먼저 어필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문제도 이것은 구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구리가 지금 2만 명 정도가 이미 내년부터는 2만 명이 넘어설 거로 예상되는데 노인 인구들이 2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구리도 점점점 저출산이 되어지고 고령화되는 사회인 거죠. 그래서 구리가 좀 더 젊어지기 위해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풀어야만 구리가 좀 더 젊어지고 구리의 생산력이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처럼 국가적인 그 아젠다도 이 구리와는 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서로 따로 이렇게
불가분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 국가 정책이나 혹은 이제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공약들을 제가 나름대로 얘기했던 공약들을 따라올 수 있는 입법이나 그 예산 관련 부분들은 지역을 대표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이것은 초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국한을 지어버리면 정치는 전혀 발전할 수 없는 그런 논리로 환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심의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 지역의 발전을 공익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공약들에 대해서 예산 확보 및 입법 활동들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와 그다음에 동근동 주변에 역사문화 복합단지 확실하게 해놓고요. 그리고 여러 시민들이 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그 조그만 부분에 대한 예산들도 반드시 제가 따내서 구리가 좀 더 사람 냄새 나는 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일도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약에 대한 여러 가지 공약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보자 혹은 리더자의 진정성 그리고 이런 문제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삶을 반추해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여 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봉사를 하고 시민사회단체 활동, 그리고 장애인단체,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서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체 등을 통해서 지역의 현안들을 충분히 알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조율하고 어떻게 통섭해서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바탕으로 예산 및 입법 활동들을 충실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후보자 지지 발언과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시민들과 유권자들에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인생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1987년도 6월 항쟁을 통해서 얻었던 소선거구 제도는 독재에 대항하는 민주주의 세상을 만들었지만 독재와 민주, 즉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이 적대적 공존 상황이 지속됨으로 인해서 정치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의 발전들을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정치가 경제나 우리 민생의 문제들을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80년 체제가 아닌 새로운 사회 시대에 맞는 정치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대 기득권 양당의 정치 세력이 과연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저는 정치 경험을 3년간 해보면서 한국 정치의 속살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체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당도 아니고 정말 뭐라고 규정 지을 수 없는 상태로 정당들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정치가 좀 더 솔직하고 좀 더 떳떳하고 정치가 다른 사회 모든 분야들을 역동적으로 이끌 수 있는 깨끗한 리더십, 밝은 리더십,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리더십들이 바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1987년도 이후에 온 6월항쟁 헌법들이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는 필리핀이나 혹은 남아메리카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절대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주인임을 선포하고 국민이 정치인을 하대하는 그런 정치 풍토를 이번 4.13 때에는 국민들이 만들어드리기를 기대합니다. 정치인은 머슴입니다. 머슴을 부리려면 주인이 똑똑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똑똑한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4.13 총선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9.19국회의원 후보 기호 3번 국민의당 정경진 후보와 대담을 나눴습니다. 이 대담은 주식회사 동진건설, 주식회사 상대유통, 돌다리 코엔유성형외과, ING건설, 음향시설 전문업체,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행복의 날개, 강병섭 세무사, 구리농산물 교매시장, 선도수산, KT 구리지사, 구리남양유넷 편집자문위원회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유권자 여러분, 오는 4월 13일은 구리시의 일꾼을 내 손으로 선출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경제가 어렵고 국가안보가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후보자에 대해 바로 알고 바로 찍는 유권자의 지혜가 저희실이 요구됩니다. 4월 13일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회 오민석 카메라 황선호 보도기사 기록의 이건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